내 인생의 이 시점까지의 여정은 길고 험난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나는 일찍이 인내와 회복력의 가치를 배웠다. 부모님은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셨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내 안에 심어주셨다. 내 어린 시절은 오늘날의 나를 만든 사랑과 교훈으로 가득했다. 학업을 마친 후 나는 낙관과 야망을 품고 전문적인 세계로 뛰어들었다. 내 경력의 길은 쉽지 않았고 나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나는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혔지만 각각의 장애물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나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 길에서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일부가 된 서희를 만났다. 우리의 관계는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나에게 사랑, 신뢰, 그리고 배신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결혼 생활의 종식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단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렸을 뿐이다. 이 깨달음은 삶의 힘든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이 비좁은 비행기 좌석에 앉아 나는 내가 얼마나 현명하다고 생각했는지,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자신감은 무너지고 건강은 쇠약해지고 믿음 또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되돌아본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적어도 위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다. 30분 후면 나는 내 인생의 고통으로부터의 임시 피난처인 덕수산장에 착륙할 것이다. 인터넷을 2일 동안 검색한 끝에 나는 덕수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숨기의 완벽한 장소처럼 들렸다. 설명에는 심지어 숨기 좋은 곳이라고 적혀 있었고 나는 인터넷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 내가 읽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덕수산장은 캐나다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있지만 그림 같은 호수 중 하나의 기심에 위치해 있으며 풍부한 야생동물과 노스웨스트 준주 최고의 낚시터 중 일부를 자랑한다. 이곳은 훌륭한 출발점이다. 하루 낚시 여행, 종일 여행, 그리고 덜 모험적인 사람들을 위한 듀크의 외딴 은신처 중 한 곳에서의 하룻밤 숙박의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산장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운이 좋으면 캐나다 기러기, 흑곰, 비버, 그리고 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듀크는 산장의 가구가 비치된 4개의 방과 완비된 6개의 오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박한 오두막들은 문명과 현대 생활에서 벗어나기에 이상적입니다. 2인용 오두막에는 더블 침대 1개 또는 트윈 침대 2개가 있는 침실 1개가 있습니다. 산장의 2개의 방은 4명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듀크는 또한 완벽한 곳입니다. 배우자를 피하기 위해 식사 패키지와 장기 임대 서비스는 요청 시 이용 가능하며 예약 및 여행 준비는 듀크 웨인에게 문의하십시오. 설명이 너무 좋아서 다 읽자마자 바로 전화했다. 이제 1시간 전에 옐로우 나이프를 막 떠난 작은 수상 비행기가 눈 덮인 산봉우리 위를 흔들리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나의 천국이 될 목가적인 호수를 향해 가고 있다. 나는 전에 수상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서 약간 불안했다. 좌석은 8개뿐이었고 조종사는 1명이었으며 뒤쪽 공간의 대부분은 상자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프로펠러 소음 때문에 나는 작은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잠을 자고 이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400~500m 상공에서 보는 경치를 즐기는 것이었지만 대신 나는 이 비행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1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 작은 마을인 펜실베이니아 주 헨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1명과 결혼했다. 그녀의 이름은 서희였고 그녀는 마을의 부유한 지역에서 태어났고 나는 노동자 계층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아버지가 소유한 공장에서 일했고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했다. 나는 5년 전에 이 빈민가에서 저 빈민가로 이사했다. 2년 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인 딸 서아를 낳았다. 그녀는 순수한 기쁨이었고 내가 사는 이유였다.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신께 감사했다. 서희와 나는 둘 다 그녀의 아버지 회사인 블룸 엔터프라이즈에서 일했다.
나는 회계사였고 서희는 고객관계 보조원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이즈키엘 블룸은 펜실베이니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큰 영향력을 가진 남자였고 그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아름다운 네 번째 아내인 제니퍼와 함께 있었다. 다른 많은 커플처럼 서희와 나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었지만 우리는 보통 큰 문제 없이 이겨냈다. 3개월 전 나는 서아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세상은 뒤집혔다. 그녀는 나를 아빠라고 불렀고 나는 그녀를 내 작은 천사라고 불렀지만 DNA 검사는 진실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검사를 저주했다. 왜 내가 그것을 했을까? 나는 그녀의 연례 건강 검진을 기다리는 동안 내 작은 공주를 보호하고 싶었다. 나는 DNA 검사가 아이들에게 정확한 의료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고 내 여동생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나는 딸이 선천성 심장 기형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서아가 어떤 유전적 문제도 물려받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블룸 씨가 마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서희에게 검사 결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대학 시절 친구인 워싱턴 D.C의 사립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그는 서희가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나는 그녀와 대질할 증거가 있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때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서희는 부인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지지했다. 내 원거리 이혼 변호사는 그녀를 상대할 수 없었다. 내 증거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서희의 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나는 서아를 위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고 집을 잃었으며 내 아이를 만날 권리는 매달 한 번의 감독된 주말로 제한되었다. 나는 직장, 친구,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내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고 특히 서아와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희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서아를 빼앗아갔다. 서희는 재판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나와 내 변호사만이 이지키엘 블룸과 그의 팀에 맞서 싸웠다.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마을을 떠나기 전 블룸 공장이 갑자기 불타버렸다.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지만 마시멜로를 가져왔다. 이제 나는 이 시끄러운 수상 비행기에 앉아 임시 피난처로 향하고 있다. 도착하자마자 나는 삐걱거리는 부두에 서서 산장을 바라보았다. 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군. 내가 말했다. 짐을 내리던 조종사가 대답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도착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호수와 산은 아름다웠지만 산장은 설명만큼 웅장하지 않았고 현관으로 이어지는 흙길이 있는 낡은 통나무집처럼 보였다. 나는 가방을 들고 흙길을 따라 산장으로 올라갔다. 먼저 리뷰를 읽었어야 했는데 카운터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 이름은 이서준이고 귀사의 통나무집 중 하나를 예약했습니다. 아, 이서준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발의 키 큰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제 이름은 듀크 웨인이고 이곳의 주인입니다. 네, 제 이름은 정말로 듀크 웨인입니다. 부모님이 존 웨인의 열렬한 팬이셨죠. 저는 그분처럼 거만하지는 않고 그냥 절뚝거릴 뿐입니다. 신청서에 아내를 피해 장기 체류하고 싶다고 하셨죠? 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법을 피하는 것이라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냥 가족 문제, 당분간은 발견되고 싶지 않아요. 통나무 집을 예약했고 장기 임대를 협상하고 싶어요. 훌륭하군요. 우리는 10월 겨울에 문을 닫지만 그때까지 머물 수 있어요. 통나무 집은 길 건너 언덕 너머에 있어요. 짐을 들고 가기에는 좀 멀죠. 이맘때는 이웃이 한 명뿐일 겁니다. 아침 식사는 오전 8시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게시판을 보거나 앞 현관에 있는 벨을 누르세요. 여기 2번 오두막 열쇠입니다.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전화나 휴대폰 신호가 있나요? 유선 전화나 휴대폰 신호는 없습니다. 너무 외딴 곳이에요.
비상시나 물품 주문을 위해 무전기가 있습니다. 유선 전화나 휴대폰 신호는 감사합니다. 그걸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호수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은 비행기로 운송해야 합니다. 좋아요. 아침 식사 때 뵙겠습니다. 나는 짐을 들고 언덕을 올라갔고 걸어서 꽤 먼 거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듀크는 약간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소나무는 많았다. 이번 오두막은 광고처럼 소박해 보였지만 내부는 약간 작았다. 그것은 대부분의 저렴한 모텔 방보다 작은 침실 하나와 작은 욕실 하나뿐이었지만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즉 사생활을 제공했다. 듀크가 경치에 대해 과장했는지 보자. 작은 앞 현관으로 나가서 호수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는 그것을 과소평가했다. 나는 푸른 나무와 반짝이는 물로 둘러싸인 전체 호수를 볼 수 있었다. 눈 덮인 산들은 푸른 호수를 둘러싼 거대한 푸른 그릇을 형성했다. 마치 문명에 의해 손대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믿기 어려웠다. 그렇지? 숲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돌아섰고 아름다운 여성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키가 작고 날씬했다. 검은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고 청바지, 빨간 플란넬 셔츠, 그리고 너무 큰 부츠를 신고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따뜻한 코코아색이었고 검은 눈과 달콤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멕시코 관광 광고에 나오는 사람처럼 보였고 솜브레로만 빠져 있었다. 안녕, 당신이 제 새로운 이웃이겠군요. 저는 애나벨라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바로 나무 뒤에 있는 1번 오두막에 있어요. 듀크가 오늘 누가 온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만약 당신이 어떤 질문이 있다면 제가 대답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녀가 친근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안녕, 네. 저는 2번 오두막에 있어요. 제 이름은 이서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서준 씨. 여기 오래 계실 건가요? 애나벨라가 내 계획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었다. 네, 여름 내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요? 내가 그녀의 질문에 되물으며 대답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마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그녀가 인정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오셨나요? 낚시 도구가 보이지 않아서 낚시가 이유는 아닐 것 같네요. 내가 그녀에 대해 더 알아내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저는 집안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기에 왔어요. 지금 그곳 상황이 매우 어려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은요? 애나벨라가 설명했다. 그녀는 집안 문제 때문에 어딘가로 가야 했다는 비슷한 이유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공유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애나벨라. 아침 식사 때 뵙겠습니다. 내가 대화를 끝내며 말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녀가 돌아서서 떠나며 대답했다. 정말 멋지군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서희를 만난 이후로 다른 여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제 곧 다시 독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나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어본 적이 없었지만 대학 시절에는 첫눈에 반하는 순간이 많았다. 하지만 생각은 나는 이 여자에게서 단순한 욕망 이상의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비록 그녀가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아마도 그것은 익숙함의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태도는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를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랐고 어쩌면 그녀가 바로 내가 여기에 찾으러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달걀, 소시지, 토스트, 오렌지 주스, 그리고 커피. 내가 요리하지 않는 한 괜찮을 것이다. 다른 2명의 투숙객은 분명히 낚시꾼이었고 미끼가 달린 조끼를 입고 있었다. 나는 오늘 아침 애나벨라를 보지 못했고 아마 듀크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았다. 이봐 듀크. 내 오두막 근처의 젊은 아가씨는 어디 있어? 내가 물었다. 아, 애나. 그녀는 일찍 아침을 먹고 일하러 갔어. 당신 오두막 뒤 벤치에 앉아 있어.
듀크는 새를 보며 대답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아. 뭔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지만 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 아마 당신이 그녀의 마음을 열게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도 내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는 없어. 내 머릿속에는 더 이상 공간이 없어. 내가 압도당하며 대답했다.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내가 더 젊었다면 나는 시도했을 거야. 그녀는 내 루이사가 죽은 후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듀크가 회상하며 덧붙였다. 고마워, 듀크. 생각해 볼게. 이제 내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잘게. 저녁 식사 때 보자. 나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하루 종일 자려고 한 건 아니었어. 오늘 아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피곤했을 거야. 전처와 그녀의 가족은 신경 쓰지 말고 저녁 식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똑똑. 에나벨라의 목소리가 망사문을 통해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이서준 씨. 안녕, 방금 일어났어요. 산 때문에 너무 졸렸나 봐요. 잘 지내세요? 내가 잠에서 깨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잘 지내요. 제가 수프를 만들었는데 저와 함께 드실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여기는 조용해요. 아침에 오는 곳만 빼고요. 저는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에나벨라가 초대하듯이 말했다. 곰이라고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아, 걱정 마세요. 그냥 음식을 찾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도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수프는 맛있게 들리네요. 잠깐 정리하고 바로 갈게요.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양동이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우아한 걸음걸이와 멋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포니테일은 걸음마다 흔들렸다. 믿을 수 없어. 그녀가 1시간이라고 했으니 50분이면 괜찮겠지. 어제는 펜실베이니아 주 노빌에 있었는데 오늘은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캐나다에 있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인생은 멋져. 똑똑, 안녕, 이웃. 나는 그녀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말했다. 이서준 씨, 일찍 오셨네요. 여자의 장소에는 일찍 오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죠.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몇 분만 주세요. 에나벨라가 놀리듯이 말했다.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갈 수 있어. 좋으시다면 현관에 앉아서 경치를 즐기세요. 경치가 당신 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멋져요. 아, 그리고 그냥 서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앉아서 경치를 감상했다. 호수 건너편의 산들은 거의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아마 하루 종일 걸어야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요함은 섬뜩했고 공기는 소나무 냄새와 에나벨라가 요리하고 있는 무언가의 냄새로 가득했다. 좋아요, 서준 씨. 수프가 끓고 있어요.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에나벨라가 소리쳤다. 그녀는 내가 청바지와 운동 셔츠를 입고 있는 동안 저녁 식사를 위해 차려입었다. 연한 파란색 셔츠와 진한 파란색 슬랙스가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그녀는 샌들을 신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왔다. 아름답다. 어이 서준, 일어나. 여기 내 수프야. 그녀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으며 말했다. 미안해. 뷰에 정신이 팔렸어. 내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첨쟁이. 먹어. 화려하지는 않지만 먹을만해. 마실 건 물밖에 없는데 괜찮아? 에나벨라가 음식을 차리며 물었다. 응, 수프와 대화는 물과 잘 어울려. 나는 그녀가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녀의 맛있는 수프 한 그릇을 다 먹고 우리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공유하는데 약 1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녀에게 펜실베이니아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텍사스에 대해 말했다. 나는 내가 실직한 회계사라고 말했고 그녀는 자신도 직업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서아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아이가 없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피상적이었지만 시작이었다. 서준 씨, 왜 여기에 계세요? 낚시꾼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곳은 매우 외딴 곳이에요. 뭔가로부터 숨어 계신 건가요? 에나벨라가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다.
길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마 나중에요. 내가 질문을 회피하며 대답했다. 죄송해요. 꼬치꼬치 캐묻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너는 어때? 내가 그녀에게 돌아보며 물었다. 마찬가지야. 긴 이야기고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아. 에나벨라가 대답했다. 내 오두막에서 보는 경치가 더 좋아. 다음에는 거기서 먹을 수도 있겠네. 그러고 싶어. 저녁 고마워. 내 수프 정말 맛있었어. 그런 작은 스톱으로 무언가를 요리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 내가 칭찬했다. 이제 가야겠어. 아침 식사 때 볼까?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며 물었다. 물론이지. 잘 자, 서준. 그녀가 말하고 떠났다. 나는 내 오두막에 도착해서 산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경치는 숨 막히게 아름다웠고 자연의 소리는 평화로웠다. 모든 것이 TV에서보다 실물이 더 아름다웠다. 이것이 바로 천국은 멋졌다. 보통 나는 음식이 식는 것을 그냥 두지 않지만 에나벨라 맞은편에 앉아 있으니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아침 식사는 달걀, 소시지, 토스트, 토마토 주스, 그리고 커피로 간단했지만 그녀의 존재가 그것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나는 듀크에게 손짓했고 그는 우리에게 커피를 더 따라주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호수로 데려갈 거야. 두 사람은 여기서 괜찮겠어? 듀크가 물었다. 나는 에나벨라를 보고 대답했다.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아마 웹사이트에서 본 자연 산책로를 걸을 거예요. 우리가 오두막으로 돌아갈 때 에나벨라가 말했다. 서준아, 그 자연 산책로는 부두에서 오두막까지 가는 길이야. 멋지지? 아마 이 장소도 인터넷에서 읽은 것보다 덜하네요. 내가 그녀의 유머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별로요. 보통 언덕이나 부두의 벤치에 앉아 새를 봐요. 수상 비행기가 오면 듀크가 짐 내리는 것을 도와줘요. 그는 절대 부탁하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그는 내가 많은 돈을 낼 여유가 없어서 임대료를 할인해줘요. 듀크는 76세이고 20년 전에 아내가 죽은 후 혼자 살고 있어요. 에나벨라가 설명했다. 듀크는 꽤 특별한 사람이에요. 호숫가에 앉아 있는 것은 좋게 들리네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내가 물었다. 영광이죠. 그녀가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는 정중하게 호수로 갔고 낡은 흔들의자를 발견하고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그저 흔들거리며 경치를 감상했다. 에나벨라가 울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이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겠어.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미안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내 문제로 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 너도 여기 너만의 걱정이 있잖아. 그녀가 갈등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린 시절의 한 목사님이 생각났다. 그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었다. 만약 네가 말하고 싶다면 나는 들어줄게. 포기할 수 없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제안했다.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복잡하고 사적이며 어색합니다. 당신은 낯선 사람인데 어떻게 제 문제를 당신과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에나벨라가 망설이며 말했다. 서로 이야기를 교환합시다.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를 조금 하세요.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듣고 싶다면 제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듣기만 할 겁니다. 내가 제안했다.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먼저 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보통 시작이 가장 좋죠. 나는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할지 궁금해하며 말했다. 좋아요, 시작합시다. 저는 태어나서
나는 펜실베이니아 주 헨리에서 노동자 계층 동네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주부셨다. 나는 나라의 다른 지역에 사는 형과 누나가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재무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아버지가 심장마비를 일으키시고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마을의 상류층 출신의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일했던 공장과 그 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희였다.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의 아버지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했고 서희도 그곳에서 일했다. 2년 전 그의 조수의 도움으로 우리 딸이 태어났다. 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을 아주 좋아했지만 그러다 내가 그녀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희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 있었고 그가 서아의 아버지였다. 내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결혼 생활은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불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서아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서희와 이혼할 계획이었다. 나는 서아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를 사랑하고 키우고 싶었지만 서희의 아버지가 그것을 막았다. 그는 이혼을 처리했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직장도 집도 아내도 딸도 없었다. 나는 서아를 위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고 한 달에 한 번만 그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떠나서 다시 시작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혼 신청 후 아내와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서희와 서아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고당했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통제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희는 재판에 한 번도 오지 않았고 그녀의 아버지와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든 것을 가져갔다면 왜 여기에 오셨나요? 어머니가 마을을 떠나라고 저축한 돈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버지는 장애연금이 있어서 괜찮으실 테지만 그들이 계획했던 것만큼 좋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보답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기억들은 나를 긴장시키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내 기분을 감지한 안나는 주제를 바꾸었다. 내 이야기도 비슷해. 부모님은 오빠와 언니와 함께 멕시코에서 오셨어. 나는 텍사스 주 플라노에서 태어났어. 아버지는 내가 8살 때 떠나셨고 어머니는 부유한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셨어. 오빠는 이라크에서 전사했고 언니는 지금 샌안토니오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영업사원인 로건과 결혼했어. 처음에는 그는 매우 다정했고 나를 공주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요리 학교를 막 졸업하고 요리사로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는 아내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가 일하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나는 집에 있었다. 점차적으로 우리 결혼 생활은 악화되었고 그는 요구가 많아지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나는 내가 위험에 처해 있고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몇 년 동안 참았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듀크의 웹사이트를 발견했고 저축한 돈을 모두 인출하고 차와 결혼 반지를 팔고 여기로 왔다. 나는 2주 동안 떠나 있었고 가끔 로건이 나를 찾을까봐 두렵다. 나는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와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로건이 거기서 나를 찾을 수도 있어.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망뿐이야. 에나벨라. 모두가 당신을 에나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를까요? 나는 에나가 좋아요. 에나. 우리는 같은 처지네요. 나쁜 관계에서 도망쳐서 미래에 대해 불확실해요. 나는 돈이 좀 있고 만약 당신이 여기 머물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줄게요. 그냥 이 제안을 기억해 두세요. 나는 친절하지만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만의 문제가 있고 당신의 돈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고마워요. 생각에 잠김. 우리는 멈춰서 호수를 바라보았다. 안나도 멀리 바라보고 있었고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부두 근처에서 큰 물고기가 뛰어오르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듀크는 그것이 최고의 낚시터를 안다고 생각하지. 그녀가 웃으며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우리는 대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는 그녀를 흥분시켰고, 요리학교는 내가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를 흥분시켰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꿈, 애완동물, 그리고 친구들을 공유했다. 우리는 해가 높이 뜨고 고요한 호수가 산들을 비출 때까지 이야기했다. 맙소사, 나는 이곳이 너무 좋아. 서준아, 나는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낮잠을 잘게. 원한다면 오늘 밤에 내가 수프를 가져와서 네 현관에서 더 이야기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을까? 그녀가 내 손을 가볍게 쓰다듬자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러고 싶어. 나도 너와 이야기하는 게 좋아. 마음대로 해. 나는 그녀가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놀라움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우아하게 걸었고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는 돌아서서 호수 위를 나는 기러기 떼를 보았고 곧 흔들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똑똑 집에 누구 있어? 안나가 망사문을 통해 말했다. 어이, 내가 테이블 위에 물건 놓는 것 좀 도와줄게. 내가 그릇을 찾을게. 미안해. 와인을 대접할 수는 없지만 다음 보급선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 각자는 그녀의 맛있는 수프 한 그릇을 받았고 나는 심지어 현관에 앉아 발을 올려놓고 나는 배부른 남자가 잠잘 준비가 된 것처럼 만족스러웠다. 그녀가 놀렸다.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어디서 배웠어?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어. 한때 그는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야 했고, 심지어 식당 쓰레기통에서 나온 것도 먹어야 했고, 그것을 천국의 수프라고 불렀어. 엄마는 그것을 노숙자의 스튜라고 불렀지. 나는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뿐이야. 내가 좋아해서 기뻐. 우리는 조용히 앉아 호수를 바라보았다. 두 마리의 다람쥐가 우리 앞에서 서로를 쫓아다니며 약간의 즐거움을 주었다. 나는 항상 그런 작은 것들을 좋아했어. 저녁 식사 후에 내가 말했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서준아, 내가 결혼했다고 말했잖아. 내 딸의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질문을 언제 끝냈어? 무슨 말이야?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서희가 비밀레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 나는 너무 눈이 멀어서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어. DNA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나는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는 분명했어. 나는 워싱턴 DC의 사립탐정인 대학 시절 친구 켄 해튼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는 그들이 함께 있는 사진과 비디오로 서희의 애인을 찾아냈어. 나는 그 고백에 무거움을 느끼며 말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연인이었다. 유감입니다. 당신에게는 끔찍했겠네요. 한 사람이 들키지 않고 두 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한 짓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말 나쁜 년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안나가 말했다. 그녀의 공감은 분명했고 가끔은 그냥 튀어나와요. 나는 스페인어를 조금 이해하고 당신 말이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복수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그녀와 그녀의 횡포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요. 나는 아직도 알아가고 있어요. 나는 약간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인정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안도감을 느꼈다. 안나가 나를 집 안으로 데려갔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는 눈물을 닦기 위해 돌아섰지만 그녀가 본 것 같았다. 알잖아, 안나. 그녀가 그것을 언급한 것이 나를 다시 한번 아프게 했어. 나는 정말로 서희를 사랑했고 그녀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지. 나는 그녀의 눈에서 내가 묘사한 고통을 그녀가 이해했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손에 내 손을 얹었고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서준아, 나는 너와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해. 우리는 잠시만 서로를 알았지만 내가 나에게 솔직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솔직하고 싶어.
내가 너에게 말하려는 것은 매우 사적이고 나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야. 제발 나를 인내심 있게 대해줘. 그냥 말해.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 나는 끼어들지 않을 거고 인내심 있게 대할 거고 너를 상처 줄 만한 말은 하지 않을게. 알았어. 내 이야기야. 내 결혼은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악몽으로 변했어. 첫 번째 문제의 징후는 미묘했어. 나는 남편 로건을 사랑했고 그를 기쁘게 하고 싶었어. 우리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훌륭했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실험하고 싶어 했어. 어느 주말 그는 성관계 중에 거칠어졌고 멍이 들고 고통스러웠어. 다음 몇 주 동안 상황은 악화되었고 때리고 그는 고통스러운 장난감을 사용했고 내가 더 많이 저항할수록 그는 더 즐거워했다. 한 번은 내가 아플 때 그는 나를 침대에 묻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나를 때리며 섹스를 강요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고통스러웠고 그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가 술을 마시고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 집에 와서 저녁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너무 세게 때려서 나는 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사과했고 그것이 술 때문이라고 말하며 술을 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를 믿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술을 끊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다 그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했고 나에게 나체로 포즈를 취하게 했다. 내가 저항하자 그는 따르지 않으면 나를 때리고 사진을 공유하겠다고 위협했다. 두려워서 나는 따랐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집에 와서 나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카메라로 나를 때렸다. 내가 거절하자 이웃이 문을 두드렸지만 로건은 그들에게 내가 넘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내가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칼로 나를 위협하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완전히 겁에 질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했다. 나는 갇혔다고 느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맙소사, 나는 내 인생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불쌍한 여자는 훨씬 더 많이 고문당했구나. 미친놈에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떨었다. 서준아, 괜찮아? 제발 뭔가 말해줘. 나는 그녀의 눈을 보고 말했다. 맙소사, 정말 끔찍하네. 네가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해. 그녀가 일어서서 내 손에 그녀의 손을 얹고 뺨에 갖다 댔다. 그녀는 미소 지었고 내 긴장은 풀렸다. 고마워.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를 거야.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수프를 오두막으로 가져가야겠어. 그녀가 내 손을 난간에 놓으며 말했다. 아침 식사 때 보자. 그녀가 떠난 후 그녀는 계속했다. 아침 식사 때 보자. 나는 그녀와 그녀의 잔인한 남편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로운 끔찍한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잠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나는 마침내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듀크가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힘든 밤을 보낸 사람 같군. 응. 나는 거울을 보고 붉어진 눈과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생각했다. 진통제 있어? 찾아볼게. 듀크가 대답했다. 나는 커피를 크게 한 모금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두 명의 투숙객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나는 보이지 않았다. 듀크가 진통제를 가지고 돌아와 옆에 놓았다. 내 커피. 이 높은 산 공기가 너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듀크가 말했다. 며칠 쉬어. 오늘 호수에서 낚시하러 가는 건 어때? 내가 배를 구해줄게. 네가 얼마나 좋은 낚시꾼인지 알게 될 거야. 좋은 아침이야, 듀크. 안나가 그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고 그는 얼굴을 붉혔다. 아름다운 아침이야, 그렇지? 내 친구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 듀크가 안나의 커피잔을 가득 채웠고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맙소사. 너 정말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야?
이 높은 산 공기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어. 듀크가 대답했다. 응, 괜찮을 거야. 며칠 안에 괜찮아질 거야. 그가 부엌으로 돌아갔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안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방이 흔들리는 것을 멈추면 듀크가 호수에서 낚시하는 날을 제안했어. 아마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 내가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아마 혼자 가면 안 될 거야. 나는 낚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어. 그녀가 제안했다. 그거 좋게 들리네. 내가 물었다. 선크림 있어? 그녀가 말했다. 듀크에게 물어볼게. 우리는 듀크의 평소 아침 식사인 달걀, 베이컨, 토스트, 오렌지 주스, 그리고 커피를 먹었고, 나에게는 아스피린 한 알이 곁들여졌다.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좋아 보이네. 목사님의 조언이 효과가 있었나? 내가 그녀의 기분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었다. 고백은 영혼에 좋다고. 아마도 내가 더 편안함을 느꼈을까? 아마도 친구와 어려움을 공유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너는 내 친구잖아, 그렇지? 안나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어제 너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응, 나는 내 친구야. 우리가 산장을 떠날 때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듀크가 소리쳤다. 내가 배 한 척을 물에 띄워 놓을게.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듀크가 말했다. 고마워, 듀크. 내가 대답했다. 안나는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오두막으로 걸어갔다. 약 10시쯤 나는 부두에서 안나를 만났다. 그녀는 긴팔 흰 셔츠, 파란색 청바지, 운동화, 그리고 하얀색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그녀는 아름다워 보였다. 특히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요즘 아름다운 여자가 나에게 웃어주는 일이 거의 없어. 내가 약간 어색함을 느끼며 말했다. 선크림 찾았어. 듀크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사물함을 가지고 있어. 지금은 어때? 그녀가 나에게 선크림을 건네며 물었다. 더 좋아졌어. 두통도 참을 만해. 너와 함께 호수에서 보내는 하루가 바로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대답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너와 함께 엔진을 시동하는데 몇 분이 걸렸고 우리는 주위를 돌다가 마침내 호수의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에 멈췄다. 거기서 내려다보면 오두막은 정말 작아 보였다. 듀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다. 낚싯대는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은 미끼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였다. 적어도 우리가 뭘 하는지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내가 말했다. 나는 갈고리 중 하나에 반죽 덩어리를 꿰고 낚싯대를 안나에게 건네고 그녀는 줄을 내렸다. 나는 다른 갈고리에는 가짜 미끼를 남겨두고 줄을 물에 내렸다. 그녀는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 그래서 뭘 해야 해? 그녀가 낚싯대를 소심하게 잡고 물었다. 그냥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져. 내가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몇 분 동안 앉아 있었다. 안나가 그 후 말했다. 서준아, 나는 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내가 한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모든 것, 그리고 나는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에 더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한 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안나,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꿈꿨어요. 나는 당신이 얼마나 잔인하게 대우받았는지 생각했어요. 지금 당신을 보면 누군가 당신을 해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어요. 당신은 너무 연약하고 아름다워요. 그것은 잔인해요. 나는 보호적인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방금 나를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녀가 약간 놀라서 물었다. 네, 당신은 매우 아름다워요. 정신이 멀쩡한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당신 안에서 보는 것은 또한 매우 아름답고 꽤 연약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됐어요.
이 세상에는 바보들이 많군요. 그들 중 한 명이 아니어서 고마워요. 안나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안나의 지팡이가 갑자기 잡아당겨졌다. 뭐야? 그녀가 깜짝 놀라 물었다. 그건 가벼운 물림이야. 지팡이를 꽉 잡되 너무 꽉 잡지는 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봐. 내가 지시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지팡이를 쳐다보았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긴장 풀어, 내가 말했다. 안나는 지팡이에서 나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내가 당신에게 뭔가 말해도 될까요? 무엇이든. 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공주처럼 느끼게 해줘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당신은 공주야. 내가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우리는 긴장을 풀고 경치를 감상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는 나에게 미소 지었다. 나는 경치가 훨씬 더 아름다워졌다고 생각하며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내 손에 그녀의 손을 얹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호수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안나의 낚싯대가 다시 아래로 잡아당겨졌다. 어이, 우리 친구가 돌아왔네. 내가 낚싯대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낚싯대 끝이 튕겨졌다. 기다려봐. 손님이 올 것 같아. 낚싯대를 위로 당기고 줄을 감아. 낚싯대가 휘어지고 그녀는 줄을 감으려고 애쓰면서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줘, 서준. 그녀가 간청했다. 그냥 꽉 잡고 낚싯대 끝을 엉덩이에 대고 천천히 감기 시작해. 내가 지시했다. 그녀는 내가 말한 대로 했고 낚싯대가 튕겼지만 마침내 그녀는 줄을 감았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큰 물보라가 일었다. 맙소사. 그녀가 외쳤다. 계속 감아. 내가 그물을 가져올게. 내가 말했다. 나는 그물을 물에 담그고 거대한 호수 송어를 끌어올렸다. 내가 뭘 잡았는지 봐. 정말 아름다워. 내가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 물고기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안나가 쳐다보았다. 우리가 뭘 하는지 알겠네. 오늘 밤 저녁 식사야. 내 수프를 천국의 선물이라고 불렀지? 천국이 방금 저녁 식사를 선물했어. 내가 물고기를 얼음 상자에 넣을게. 듀크가 이걸 볼 때까지 기다려. 그는 기절할 거야. 안나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고 갑자기 뛰어올라 내 목을 끌어안고 배를 흔들었다. 어이, 앉아. 아직 수영하고 싶지 않아.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손을 놓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앉았다. 미안해. 그냥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 아래에 친척이 있는지 보자. 내가 제안했다. 나는 갈고리에 새로운 미끼를 꿰고 물에 내렸다.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고 그녀는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가슴에 팔을 둘렀다. 고맙다.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요청한 것에 대해, 나를 다시 행복하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 그녀는 오랫동안 내 가슴을 꽉 껴안았다. 호수의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웠고 나는 거의 그녀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하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뺨을 기댔다. 우리 둘 다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다. 오, 맙소사. 그 물고기를 어디서 잡았어? 내가 얼음 상자에서 물고기를 꺼내자 듀크가 고함쳤다. 나는 몇 년 동안 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 작은 아가씨가 잡았어. 내가 씩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내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어. 서준이 물고기를 잡은 후에 그냥 지시해줬을 뿐이야. 안나가 겸손하게 덧붙였다. 내가 잡았다고? 이 작은 아가씨? 이건 이 호수의 기록적인 송어야. 40파운드 이상 나갈 거라고 장담해. 우리가 그것을 필렛으로 만들기 전에 카메라를 가져와야 해. 너희 둘은 게시판에 올라갈 거야. 우리 모두는 전리품에 대해 웃고 이야기하며 산장으로 향했다. 듀크는 카메라를 가져와 안나와 그녀의 전리품 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각 사진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래, 너희 둘 맛있게 먹어.
오늘 밤 내가 그를 준비할게. 저녁 식사를 위해 6시에 와. 내가 초대했다. 듀크가 말했다. 안나와 나는 손을 잡고 오두막으로 걸어갔고 모든 걱정은 잠시 사라졌다. 송어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안나를 돌려 세우고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우리는 산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서준아, 안 돼. 그녀가 떨며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나, 미안해. 안 돼. 이봐, 진정해. 무슨 일이야? 내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그녀의 눈을 보며 물었다. 미안해. 네 손길이 로건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어. 그는 나를 너무 많이 상처 줬어. 나는 깨달았다. 나는 네가 그러지 않을 줄 알았지만. 어서 조용히 해. 이해해. 내가 너를 밀어서는 안 됐어.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네가 나에게 키스했을 때 로건이 나를 학대한 기억이 떠올랐어. 미안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괜찮아. 네가 준비되면 내가 여기 있을게. 나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알잖아. 내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알아. 제발 나를 안아줘. 그녀가 간청했다. 우리는 그녀의 떨림이 잦아들 때까지 서로를 안고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더 차분해졌고 그녀의 숨소리가 내 가슴에서 느려졌다. 그녀는 내 팔에서 너무 연약하고 가녀리게 보였다. 나는 필요하다면 영원히 그녀를 안고 있을 것이다. 근처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침묵을 깼다. 우리는 보려고 돌아섰지만 새는 사라졌다. 우리가 돌아섰을 때 그녀의 아름다운 검은 눈이 나에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입술도 같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안나가 더 가까이 다가와 나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거의 만지는 것이 아니었고 너무 부드러웠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더 밝게 미소 지었다.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키스했고 이번에는 더 강렬했다. 우리는 부드럽게 키스했다. 우리가 헤어졌을 때 우리는 미소 지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첫 키스만 한 것은 없어. 내가 말했다. 두 번째 키스 외에는 더 부드럽거나 기대에 찬 것은 없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고 우리는 더 길고 깊게 다시 키스했다. 똑똑똑. 안녕, 집에 누구 있어? 내가 농담으로 물었다. 안녕, 들어와. 거의 다 됐어. 안나가 욕실에서 소리쳤다. 나는 오두막에 들어가서 그녀가 화장을 마치는 것을 보았다. 너 정말 아름다워. 내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녀는 예쁜 노란색 무늬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에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옆으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이제 예뻐졌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아직 아니야. 화장 끝날 때까지 기다려. 내가 그녀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며 놀렸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뒤로 빼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먼저 먹자. 그녀가 말하고 내 손을 잡고 나를 오두막에서 나와 언덕 아래로 이끌었다. 우리가 산장으로 갈 때 안나가 말했다. 너 정말 예쁘다. 낚시 산장에 블레이저를 가져올 생각을 누가 했겠어. 그녀가 내 손가락을 그녀의 손가락에 엮기 전에 내 손에 키스했다. 이쪽으로 당신의 테이블로. 우리가 식당에 들어서자 듀크가 인사하며 말했다. 당신의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고 그녀는 앉았다. 듀크는 그녀와 나의 무릎에 하얀 냅킨을 펼쳐주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우리 둘만 남았다. 안나가 침묵을 깼다. 나는 듀크를 사랑해. 그는 정말 신사야. 젊었을 때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을 거야. 그의 아내는 행복했겠네. 듀크가 연어와 야채 2접시를 가지고 돌아왔다. 아내는 내가 사는 이유였어. 그녀를 만난 후 나는 다른 여자를 쳐다본 적이 없어. 그녀는 내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어. 우리는 30년 동안 행복하게 함께했어. 그녀의 유골은 너희 오두막 뒤 언덕에 묻혀 있어.
그가 접시를 내려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그가 말하고 우리가 식사와 서로를 즐기도록 내버려 두었다. 식사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마침내 듀크가 반쪽 배를 가져왔다. 초콜릿 소스를 위에 뿌리고 다 먹으면 여기 그냥 둬. 내일 내가 치울게. 잘 자, 두 사람. 디저트 후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안나가 말했다. 오늘 정말 멋진 날이었어.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늘 밤에 오로라가 있는지 보려고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 있어. 내가 제안했다. 별을 보는 건 어때? 그녀가 동의했다. 산에서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별들은 숨 막히게 아름다웠고 우리는 은하수의 나선형 팔을 볼 수 있었다. 오로라는 없었다. 오늘 밤 별이 빛나는 하늘은 정말 장관이었다. 우리는 내 오두막 앞에 앉아 손을 잡고 올빼미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덤불에서 큰 딱 소리가 났다. 우리가 낯선 손님을 맞이한 것 같네. 내가 말했다. 아마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완벽한 하루를 곰의 저녁 식사가 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 안나가 불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조용히 일어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래서 이제 뭐 할까? 내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내가 몇 가지 생각해낼 수 있어. 그녀가 힐끗 보며 말했다. 침대 위에서. 나는 그녀를 내 팔에 안고 깊게 키스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서로 옆에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려고 돌아섰고 그녀의 뺨에 눈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안나,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나에게 돌아섰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 서준아, 모든 것이 괜찮아. 이렇게 느낀 지 오래됐어. 사랑받는다고 느껴. 당신은 내내 나를 사랑해왔어. 정말 완벽해. 그녀가 감정에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능력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 내가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농담했다. 그녀가 내 등을 가볍게 쳤다. 아니, 당신은 능력을 잃지 않았어. 나는 당신의 손길을 사랑해. 그냥 나를 안아줘.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가벼운 비가 내렸고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따뜻한 포옹 속에 누워 서로의 심장 박동을 들었다. 좋은 아침. 그녀가 속삭였다. 좋은 아침, 아름다운 사람. 내가 대답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을래?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좋게 들리네. 네가 여기 함께 있는 한. 내가 그녀를 더 꽉 껴안으며 말했다. 알았어. 잠깐 양치하고 올게. 그리고 돌아와서 너를 따뜻하게 하고 보호해줄게. 나는 일어서서 욕실로 갔고 안나는 나를 따라갔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차례야 라고 말했고 그녀는 일어나서 문을 닫았다. 나는 거기에 누워서 그녀를 생각하며 욕정이 일었다. 그녀가 돌아와서 이불이 튀어나온 것을 보고 킥킥 웃으며 나와 함께 이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우리는 가만히 누워서 비 소리를 들었다. 서준아, 오해하지 마. 하지만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가 서로를 안 지 며칠밖에 안 돼서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너무 편안하고 안전해. 와, 아마 미친 소리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도 같은 기분이야. 나는 내가 남겨둔 엉망진창이 아니라 너에게 집중하고 싶어. 안나, 나도 너에 대해 같은 기분일 수 있지만 나는 생각할 수 없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고 지금은 그게 전부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마. 그냥 나를 안아줘. 안나, 너와 나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었다. 우리는 부드럽고 애정 어린 방식으로 2번 더 사랑을 나누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위해 오두막을 떠나는 것을 잊었다. 다음 날, 비는 그쳤지만 모든 것이 젖고 진흙투성이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어제 네가 그리웠어. 뭘 했어? 침대에 누워서 비 소리를 들었어. 듀크가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뭐 그런 거지. 안나가 미소 지으며 인정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 보급 비행기가 정오쯤에 올 예정이야. 새로운 손님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떠나면 너희 둘만 여기 있을 거야. 특별한 것이 필요하면 쪽지를 남겨두면 보내줄게. 비행기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오니 미리 계획해.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안나가 물었다. 식료품점, 주류점, 철물점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 괜찮아. 다른 것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어. 그녀가 미소 지으며 토스트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나를 여기로 데려온 수상 비행기도 도착했고 보급품으로 가득 차 있었어. 우리는 낚시꾼들이 짐을 싸는 동안 듀크가 보급품을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 후 듀크는 우리와 함께 앉아 20년 동안 산장을 운영하면서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한 방법을 설명했다. 아내가 죽은 후의 외로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하루 종일 산, 호수, 낚시, 사냥, 그리고 겨울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나와 내가 왜 거기에 왔는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안나는 스튜를 만들겠다고 고집했다. 나는 저 아가씨가 좋아. 듀크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픔이 있어. 너희들이 온 후로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너희 둘이, 우리는 잘 어울려요. 그녀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듀크, 나도 그녀를 좋아해. 나는 내 문제가 있지만 천천히 할 거야. 그녀를 상처 주지 않을게. 약속해. 안나가 뜨거운 야채와 생선 냄비로 돌아왔다. 나는 이것을 나의 천국 스튜라고 부를 거야. 듀크, 좋아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조용히 먹었고 가끔씩 쩝쩝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 밤, 안나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될까?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물건을 합쳐서 한 오두막에서 함께 지낼 수 있을까? 듀크는 알고 있었고 동의하는 것 같았다. 물론이지. 오늘 밤에는 돌아가지 마. 만약에 곰이 숨어 있어. 나는 방금 너를 찾았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녀가 내 몸에 몸을 밀착시키고 목에 팔을 둘렀다. 서준아,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이해할게. 하지만 네가 아내에게 애인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발견한 후에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었어? 모르겠어. 나는 만날 때마다 그녀를 피했어. 나는 비디오에서 본 것을 생각했어. 나는 그냥 서아와 함께 있고 싶었고 서아와 함께 있기 위해 그 교활한 여자와 함께 있어야 했어. 나는 그녀를 피하고 추가적인 일을 하고 서아를 공원으로 데려갔어. 내가 생각한 것은 모두 나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개입했고 내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 나는 이미 너에게 대부분의 것을 말했지만 최악의 부분은 말하기에는 너무 역겨워. 그것을 알게 된 후 나는 토했고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메스꺼워.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어. 나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하지 마. 이리 와서 나를 안아. 그리고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 내가 이걸 이겨내도록 도와줄게. 우리는 거기 누워 있었다. 실은 서로를 꽉 껴안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검은 눈을 들여다보았다.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말하고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것은 세상에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녀는 그들 중 한 명이었다. 우리 입술이 헤어졌고 나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서준아. 그녀가 속삭였다. 어제 너에게 말하지 못한 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어. 나는 이제 준비된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몇 가지 더 많은 악마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내 목사님이 말했듯이 고백은 영혼의 조화.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네가 겪었던 것보다 더 나빠. 이미 너에게 말했지만
더 들을 수 있겠어? 그 후에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게. 아마 나는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이든 들을게. 이것은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후에 일어났어. 로건은 칼로 나를 위협했고 내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어.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집에 와서 그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으니 예쁘게 차려입으라고 했어. 나는 가장 예쁜 드레스 중 하나로 갈아입었고 로건이 그의 상사인 페이라는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 그녀는 키가 크고 강해 보였고 달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 로건은 그가 찍은 내 나체 사진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나를 그녀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가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페이는 나에게 옷을 벗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라고 말했고 나는 두려워서 그녀의 말을 따랐다. 내가 춤을 다 추자 그녀는 나를 만지고 키스하기 시작했다. 나는 울었고 로건은 화를 내며 나를 침실로 끌고 가 페이에게 내가 그녀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로건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는 동안 나에게 끔찍한 짓을 했다. 그녀가 떠난 후 로건은 나를 강간하고 그의 계획을 말해주었다. 페이는 다시 그의 집에 오고 싶어 했고 그 대가로 그녀는 로건에게 직장에서 중요한 거래를 주었다. 로건은 친구들에게 내 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벌기 위해 나도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획했다. 그는 나를 그의 동료와 고객들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고 그 소식을 듣자 나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음 날 도망쳤다. 그녀는 조용히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물이 글썽인 채 허공을 응시했다. 오 맙소사.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녀의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나는 그녀를 내 팔에 안고 꽉 껴안았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이제 너는 안전해. 나와 함께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울었고 그녀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그녀의 흐느낌이 느려지고 마침내 그녀는 내 팔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일어나서 말했다. 좋은 아침. 어젯밤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녀가 물었다. 응, 말했어. 네가 나에게 말한 것은 끔찍했고 너는 그것을 겪을 자격이 없었어. 나는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내가 고백했다. 맙소사, 나는 너무 행복해. 고마워, 서준아. 내 기도가 응답받았어.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정말 화장실에 가야 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침을 먹어야 해. 그녀가 욕실로 향하며 말했다. 나는 아침 식사를 보고 미소 지었다. 듀크.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여기에 상주 요리사를 둬야겠어. 내가 말했다. 나는 한 명을 고용할 여유가 없어. 루이사가. 나는 요리를 하고 다른 모든 것을 했다.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였고 나는 그냥 그럭저럭 해냈다. 듀크가 대답했다. 안나는 훌륭한 요리사야. 아마 그녀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안나? 내가 제안했다. 물론이죠. 당신이 동의한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듀크. 안나가 간절히 말했다. 생각해 볼게. 다음 비행기에 8명이 올 거야. 어떻게 되는지 보자. 듀크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아침 식사 후 나는 듀크에게 물었다. 전화를 어떻게 걸죠?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해요. 나는 무전기밖에 없어. 옐로우 나이프가 너를 교환원에게 연결해 줄 수 있어. 약간 복잡해. 비싸다고 그가 설명했다. 아침 식사 후에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다. 물론이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줄게. 듀크가 대답했다. 안나가 말했다. 손님들이 오면 씻기 위해 오두막으로 돌아갈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그녀가 미소 지으며 떠났다. 듀크는 무전기로 전화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꽤 복잡했고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했다.
듀크는 내 카드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었다. 내가 갚을게. 내 계산서에 넣어줘. 내가 그에게 말했다. 듀크는 나를 혼자 남겨두고 이야기하게 했다. 여보세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서준이에요. 내가 말했다. 오, 맙소사 서준아. 괜찮니? 어디 있니? 어머니가 물었다. 엄마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괜찮아요, 엄마. 해외에 있고 누가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엄마가 물었다. 그들이 너를 찾고 있어, 서준아. 블룸 씨는 공장이 불탄 후 매우 화가 났어. 그는 너를 탓하고 있어. 너를 체포하라는 영장이 있고 FBI가 우리와 이야기했어.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엄마가 설명했다. 내가 너에게 준 꾸러미는 어떻게 했어? 엄마가 급하게 물었다. 지하실에 복숭아 통조림 병 뒤에 놔뒀어. 열어보지 않았어. 그녀가 대답했다. 서아는 어때? 내가 물었다. 서희가 서아랑 같이 왔어. 너랑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 서아는 괜찮지만 너를 그리워해. 엄마가 대답했다. 나는 서희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서아만 신경 쓰여.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준아, 내 이혼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서희와 이야기해 볼 수 없을까? 그렇게 상황이 나쁜 거야? 서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엄마가 간청했다. 엄마, 서희는 우리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웠어.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서아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아마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알았어. 너를 믿을게. 그녀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말했다. 엄마, 나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났어. 이름은 안 나고 그녀도 나쁜 상황에서 도망치고 있어. 엄마와 아버지가 그녀를 만났으면 좋겠지만 나는 집에 갈 수 없어. 방법을 찾아볼게. 나는 예전처럼 우울하지 않아. 나는 안나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내가 공유했다. 오, 서준아. 나는 너를 위해 너무 기뻐.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전화해서 내 계획을 알려줘. 사랑한다, 아들아. 그녀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사랑해, 엄마. 잘 가. 오, 젠장, 이제 어떡하지? FBI가 나를 찾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블룸은 경찰에 내가 불을 질렀다고 말했어. 그의 공장, 그리고 서아, 그리고 이제 안나. 나는 그녀를 상처 줄 만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녀는 그녀만의 문제가 있어. 내가 어떻게 서희의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안나와 함께 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엉망진창이야. 나는 압도당하며 혼잣말을 했다. 다음 날 수상 비행기가 도착했고 값비싼 짐과 낚시 도구를 든 8명의 남자를 내려주었다. 듀크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신사 여러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올해로 9년째죠? 모든 것이 예전과 같고 낚시만 더 좋아졌습니다. 어제 우리가 잡은 괴물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운반하는 것을 도왔죠. 그날 오후 짐은 산장으로 옮겨졌고 남자들은 낚시를 위해 배를 타고 나갔다. 듀크는 안나에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들이 잡은 생선을 준비하고 야채를 쪘고 듀크는 샐러드와 빵을 준비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안나는 크랜베리 파르페 디저트를 만들었다. 새로운 손님들은 저녁 식사를 좋아했고 요리사를 만나고 싶어 했다. 안나는 망설이며 식당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른 테이블에서 지켜보았고 한 남자가 말했다. 부인, 저녁 식사에 대해 칭찬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체인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요리사 중 누구도 우리가 방금 먹은 것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곳을 떠나 저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 저는 언제나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제안을 기억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어떤 깜짝 요리를 준비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안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 테이블로 다가왔고 칭찬이 그녀의 기분을 북돋아 주었다. 레스토랑 주인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아내를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저는 제 제안에 진심입니다. 내가 말했다. 네, 저는 그녀가 자랑스럽지만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향의 어려운 상황에서 온 난민으로 만났습니다. 듀크가 설명했다. 그 말을 들으니 유감입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안나가 물었다. 나는 텍사스주 플라노 출신이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펜실베이니아주 헨리 출신이야. 내가 덧붙였다.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다. 나는 헨리의 몇 사람 알아. 내 이름이 뭐야? 이서준. 내가 대답했다. 아니, 그 이름은 모르겠네. 어디서 일했어? 남자가 물었다. 최근까지 블룸 엔터프라이즈에서 회계사로 일했어. 내가 말했다. 그 이름은 알지. 블룸은 나에게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속여서 빼앗았어. 내 사업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지. 그가 대답했다. 네, 나는 그의 딸과 결혼했었어. 내가 인정했다.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믿을 수 없어. 네가 이지키엘 블룸의 사위라고? 나는 그의 사위였지만 이제는 이혼했어. 최근에 그 가족을 떠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레스토랑 주인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간단히 말해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블룸은 내가 아무것도 없이 돈도 직장도 딸도 없이 떠나도록 했습니다. 나는 숨기 위해 여기에 왔고 여기서 안나를 만났습니다. 내가 요약했다. 다른 남자가 우리와 합류했다. 누가 블룸 엔터프라이즈를 언급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거기서 일했습니다. 그 이름이 익숙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법무부 조직범죄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룸이 몇 가지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와, 몰랐네요. 하지만 놀랍지는 않네요. 블룸은 내 이혼 재판의 판사를 포함하여 마을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기 직전에 그의 공장 중 하나가 불타버렸고 나는 주요 용의자예요. 나에 대한 체포 영장이 있고 그가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확신해요. 내가 상황의 무게를 느끼며 설명했다. 네 번째 남자가 끼어들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블룸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나요? 나는 내 아내와 그녀의 애인 판사 그가 그것을 기각하고 만약 내가 누구에게라도 그것을 보여주면 나를 감옥에 넣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헨리에서 아는 판사와 비슷하게 들린다고 밝혔고 그는 나와 내 고객들을 속였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야기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돕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제안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가 덧붙였다. 물론이죠. 나는 블룸에게 그가 한 짓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겁니다. 다섯 번째 남자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여기서 군대식 조정이 필요한 것 같군요. 나는 아프가니스탄 이후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요한 임무를 쓰러뜨리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이서준 씨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고 현관에 나가서 술 몇 잔 마시고 여기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멋진 것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야. 안나가 끼어들었다. 이제 제가 떠날 시간이에요. 모두 감사합니다. 서준아, 오두막에서 보자. 돌아오면 깨워서 신사분들의 세계 정복 계획에 대해 말해줘. 안녕히 주무시고 현관에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듀크가 안나를 우리 오두막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룹을 즐겁게 해준 것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했고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안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를 깨우고 그녀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침대에 누워 그녀를 껴안았다. 그것은 또 다른 완벽한 날이었다. 그날 밤 오로라가 하늘을 밝혔지만 우리는 서로의 팔에 안겨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안나와 나는 부두에 앉아 있었다. 안나, 어젯밤 토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어. 내 남편과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이혼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네가 돌아가서 그리고 다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그는 나를 쫓아올 거야. 그는 매우 소유욕이 강해. 나는 숨어서 그가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했어. 왜? 무슨 생각이야? 어제 우리는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말했어. 이 남자들은 힘과 돈이 있어. 한 명은 거대한 컴퓨터 회사의 CEO이고 변호사 앨런은 내 친구 켄. 사립 탐정을 알고 퇴역 대령과 육군 특수부대는 모든 것을 조정할 거야. 우리는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돼. 정말 멋지게 들리네요.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앨런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고 있어요. 댈러스에서 상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돌아가면 모든 것이 준비될 겁니다.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한 번만 만나면 되고 육군 소령이 로건의 서명을 받는 것을 처리할 겁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겁니다. 왜 낯선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나요? 저는 외딴 산장에서 그냥 요리사일 뿐인데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당신 안에서 당신이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무언가를 봅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안나가 미소 지었다. 우리는 부두에 앉아 손을 잡고 미래를 생각했다. 5일 후 우리는 낚시꾼들이 수상 비행기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왔다. 나는 각자에게 감사했고 안나는 각자에게 키스했다. 뺨에 가볍게 툭 치기, 심지어 소심한 너드도. 레스토랑 주인은 안나에게 명함을 건네며 그녀에게 일자리 제안을 상기시켰다. 다시 전화해. 그가 떠난 후 말했다. 듀크는 산장으로 돌아갔고 안나와 나는 낚시와 대화를 위해 호수로 배를 타고 나갔다. 안나가 물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날까? 듀크를 요리사 없이 남겨두고 싶지 않아. 아마 이 3주 안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며칠 안에 여기에 돌아올 거야. 원한다면 엄마와 여동생을 방문하도록 주선할 수 있어. 괜찮을까? 나는 그냥 모든 것이 끝나서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래. 그럼 여기로 돌아와. 물론이지. 내 옛 삶의 엉망진창을 정리하고 나면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야. 안나가 몸을 웅크리고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우리는 서로의 손길을 즐기며 앉아 있었다. 3주 후 안나와 나는 해질녘의 오두막 현관에 앉아 다음 날의 귀향 여행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둘 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긴장했다. 신중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머피의 법칙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희망을 품었다. 서준아, 나를 안아줘. 무서워. 내가 네 팔에 안겨있지 않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침대에 묶여서 모두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어. 그가 나를 찾을까봐 두려워. 그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안전하고 항상 안전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게. 우리는 산 뒤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서로를 안고 앉아 있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릴 때 나는 너의 뺨을 쓰다듬었다. 너의 부드러운 숨소리는 네가 더 편안해졌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안나, 네가 내 이야기를 모두 공유했으니 나는 내 마지막 악마에 대해 너에게 말해야 해. 네가 내 딸이 내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에게도 이것은 힘들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났어. 나는 서희와 그녀의 애인을 제거하고 싶었어. 만약 그들이 거기 있었다면 나는 그랬을지도 몰라. 나는 서희를 찾으러 갔고 그녀와 그녀의 애인을 찾았어.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였어. 이지키엘 블룸.
그들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연인이었고 내가 가진 사진과 비디오가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서아는 그의 딸이고 만약 누가 알게 되면 그녀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오, 맙소사, 서준아. 그건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녀가? 나는 할 말을 잃었어. 나는 너를 상처 준 것에 대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싶어. 나는 내 딸이 너무 안타까워. 내가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녀와 이혼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것은 모든 것을 악화시켰다. 나는 탈출하기 위해 여기로 도망쳤고 너를 찾았어. 이제 나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아. 우리가 과거의 문을 닫으면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만약 내가 나를 원한다면, 오, 내 서준아. 물론 나는 너를 원해. 너는 나를 공주처럼 느끼게 해줘. 앞으로 몇 달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멋지게 들리네. 아마 오늘 밤 이후로는 한동안 함께 있을 기회가 없을 거야. 가기 전에 너와 한 번 더 사랑을 나누고 싶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우리는 해질녘에 키스하고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고 그 후 그녀는 내 눈을 보고 나에게 키스했다. 맙소사. 정말 멋져. 그녀는 긴장을 풀고 내 가슴에 쓰러졌고 우리는 잠이 들었다. 듀크 안나는 길어도 일주일 안에 돌아올 거야. 나는 더 오래 있을 거야. 호수가 얼고 여기까지 날아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나는 그 전에 돌아오려고 노력할 거야. 내 작은 요리사를 잘 지켜봐. 나에 대해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들이 오기 20년 전에 여기 있었고 너희들이 떠난 후에도 20년 더 여기 있을 거야. 내가 너희의 아기를 돌볼게. 조심하고 안전한 여행하길 바랄게. 안나가 듀크의 뺨에 키스하고 비행기에 올랐다. 나는 그와 악수하고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조종사가 들어와 문을 닫고 잠갔다. 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듀크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비행하는 동안 나는 댈러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했다. 우리는 안나를 방문했다. 나는 사나운 변호사를 상상했지만 은발의 작은 여성인 제인 오크스가 나를 놀라게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인 오크스입니다. 그녀가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안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외모에 속지 마세요. 오히려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상대방이 저를 만나면 만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겁니다. 안나, 앨런에게서 모든 것을 들었지만 다음 30분 동안 당신에게서 듣고 싶습니다. 안나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인이 주에 깊게 들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것을 끝낼 겁니다. 당신은 이혼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겁니다. 나는 자신감을 가졌고 서류에 서명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주겠다. 안나가 모든 것에 서명하고 우리가 그녀의 언니 집으로 차를 몰고 갈 때 그녀는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기쁨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물은 우리가 고속도로에 나올 때까지 계속 흘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코를 풀고 내 손에 손을 얹었다. 계속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녀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집에서 안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녀는 웃고 조카들과 놀고 그들의 큰 개와 함께 뛰어다녔다. 그녀가 완전히 새로운 여성으로 변신한 것은 내가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 후 그녀의 어머니가 왔고 3명의 여자는 남자들이 맥주를 마시며 뒷마당에 있는 동안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모두가 안나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안나와 그녀의 여동생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갔고 그녀의 어머니가 나를 옆으로 불렀다. 베이커 씨, 안나는 남편이 한 일과 당신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있기 전에 해결해야 할 당신만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죠. 그녀는 또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그녀의 전 남편처럼 그녀를 상처 준다면 나는 당신을 찾아내서 제거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네가 그녀를 잘 대해준다면 매년 크리스마스에 16층짜리 케이크를 먹게 될 거야. 내 작은 딸을 잘 돌봐줘. 그녀는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깜짝 놀라 내 부인이라고만 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내 이마에 키스하고 미소 지으며 나를 의자로 다시 안내했다. 매일 우리는 그녀의 언니 집에 있었고 매일 밤 근처 모텔에 있었다. 안나는 착각했다. 그녀의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사랑을 나눌 시간이 여전히 있었고 꽤 여러 번 있었다. 5일 후 안나는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다. 안녕, 안나. 제인이야. 모든 것이 끝났어. 내 남편이 법원이 서류를 처리하는 즉시 서류에 서명했다. 모든 것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여전히 결혼 상태지만 재혼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 남편은 군대 출신의 누군가에게 설득되어 서류에 서명했다. 내 친구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들을 빌리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길 바란다. 안나의 폭력적인 결혼 생활은 끝났고 우리는 아이스크림으로 축하했고 모두가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작별 인사를 했다. 안나는 한 터미널로 가고 나는 다른 터미널로 갔다. 나는 부모님 집에 도착하면 듀크에게 전화해서 메시지를 남길 것이다.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전화하겠다. 건강해라.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녀가 울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만지는 사람들로서 부드럽게 손가락 끝을 떼었다. 나는 해리스버그 공항에서 헨리까지 이 시간 동안 운전했고 해질역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맞췄다. 나는 부모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숲을 통해 걸었다. 나는 뒷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내가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아버지, 서준이에요. 어머니, 서준이에요. 누가 보기 전에 들어와. 아버지, 집에 오니 정말 좋아요. 안녕,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해야 해. 우리 거실에 앉자. 엄마는 그냥 발 올리고 쉬고 싶어. 나는 저녁 내내 부모님께 모든 것을 설명했다. 만약 일이 뜻대로 된다면 피엘은 모든 것이 일주일 안에 끝날 것이라고 계획했고 그들은 계획의 대담함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웃었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나는 듀크와 안나에게 전화해서 내가 안전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른 아침 나는 신문이 진입로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반바지와 가운을 입고 신문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고 평소처럼 기지개를 켰다. 서준이가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기에는 충분했어. 내가 속삭였다. 30분 안에 3대의 경찰차가 나타났고 그들이 문을 두드리라고 요구했다. 나는 문을 열었고 이서준이 너를 체포하라는 영장이 있다. 조용히 나와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부모님께 윙크하고 밖으로 나갔다. 수갑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프지 않았다. 물론 나는 양손이 등 뒤로 묶인 채 경찰서로 끌려가야 했지만 그래도 별로 아프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고 개인 감방에 갇혔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1시간 안에 블룸 씨가 경찰서로 쳐들어와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감방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곧 그는 내 앞에 서서 차가운 회색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이 녀석, 내가 너를 태워버릴 거야. 내가 감히 내 공장에 내려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와? 내가 너를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할 거야. 내 작은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해. 그녀는 네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잊을 거야. 나는 그가 소리치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맙소사. 나는 그의 이마에 있는 큰 정맥이 뛰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해. 내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공황 상태에 빠진 한 경찰관이 그를 사무실로 다시 불렀다. 나는 앉아서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고
마침내 누군가 그를 당장 잡아. 라고 소리쳤다. 눈이 커진 그 경찰관이 돌아와 내 가방을 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했다. 사무실에서 내가 듀크스에서 만났던 변호사 앨런이 블룸 씨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붉었다. 베이커 씨, 괜찮으십니까? 잘 대해주셨나요? 앨런이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좀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가 곧 그걸 명확하게 할 겁니다. 앨런이 안심시키듯이 말했다. 앨런이 전화를 걸어 말했다. 준비됐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2명의 주 경찰관과 함께 들어왔다. 그는 갈색 봉투를 들고 블룸 씨에게 다가갔다. 이지키엘 블룸 씨,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물었다. 네, 뭘 원하십니까? 블룸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정부 관리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공갈을 한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세탁. 나는 또한 연방 대배심이 소집될 때까지 블룸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폐업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해고에 대한 이서준의 소송이며 당신의 딸 서희 베이커와의 근친상간 혐의로 당신에 대한 또 다른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블룸에게 서류를 건네며 선언했다. 그는 부보안관에게 돌아서서 그에게 봉투를 건넸다. 선생님, 이것은 불법 감금에 대한 헨리타운에 대한 소송입니다. 나는 미소를 감추기 위해 앉아야 했다. 경찰관은 앨런이 나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베이커 씨, 이것은 소방서장의 보고서가 검토될 때까지 당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내일 10시에 이전 판사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와 함께 당신의 이혼 판결을 재검토하는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앨런은 블룸 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고 그는 이제 특히 낙담해 보였다. 서준아, 너를 풀어줘라. 너는 자유로운 몸이야. 앨런이 크게 말했다. 우리는 앞문으로 나갔고 앨런은 나를 부모님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미소 지었다. 그가 차를 멈췄을 때 그는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행운을 빌어, 서준아. 심리에서 보자. 이건 내 부모님으로부터 온 작은 선물이야. 낚시 친구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더 조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마을을 좋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앨런이 따뜻하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몰고 갔다. 부모님이 길가에서 나를 만났다. 아, 알았어, 아들. 아버지가 물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 먹으러 가자. 배고파. 나는 안도감과 배고픔을 느끼며 대답했다. 이혼 재검토 심리는 이번에는 달랐다. 서희는 변호사와만 나타났다. 새로운 판사는 매우 불안해 보였다. 앨런이 곁에 있어서 나는 희망을 느꼈다. 재검토는 거의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서희의 불륜과 근친 상간에 대한 증거가 받아들여졌다. 판사는 그녀를 부적격한 어머니로 선언했고 양육비 판결을 뒤집고 나에게 주된 양육권을 부여했으며 나는 양육비를 받을 것이다. 집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고 소득 분할은 그대로였다. 나는 여전히 빈손으로 나왔지만 서아는 내 곁에 있었다. 재판 동안 서희는 조용히 손만 쳐다보았다. 그녀의 변호사는 필요할 때 그녀를 대신하여 말했지만 그녀는 조용하고 끔찍해 보였다. 재판 후 나는 서희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요청했다. 내가 시작했다. 서희,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나는 그냥 이혼하고 너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어. 너와 네 아버지는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상처 줬어. 그가 나를 강요하려고 했을 때 내가 화를 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어난 모든 일은 그의 잘못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뜻을 관철했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서아에게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그것이 나를 거의 망가뜨렸습니다. 나는 마음과 도덕성을 가진 여성의 도움으로 살아남았고 그가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가 다시는 서아 근처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나는 가서 그의 무덤에 오줌을 누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가 이해하나요? 서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안나와 서아를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기분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태웠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부모님 집 뒷마당에서 나왔다. 내가 서아의 친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 유일한 사람은 안나였다. 2개월 전, 나는 이 작은 호수에 수상 비행기로 착륙했다. 이제는 서아와 함께 왔고 그녀는 여행을 좋아했다. 비행기가 부두에 정박했을 때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안나를 보았다. 나는 서아를 비행기에서 내렸고 안나의 미소는 호수처럼 빛났다. 그녀는 서아가 기쁨에 겨워 소리치는 동안 나에게 귀환을 환영하는 키스를 했다. 돌아와서 기뻐. 그 후 안나가 나에게 말했다. 서준아, 나쁜 소식이 있어. 듀크가 뇌졸중을 일으켰어. 그는 오른손 사용 능력을 잃었고 이제 존 웨인처럼 걸어. 그는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그는 이곳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해. 나는 내가 머물겠다고 말했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집에 돌아온 것 같아. 안나뿐만 아니라 이곳 때문이기도 해.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듀크와 우리 작은 딸을 함께 돌볼 거야. 나는 너를 그리워했고 사랑했어. 집에 온 걸 환영해. 그녀가 말했다. 사랑해. 내가 듀크의 산장에 처음 온 지 5년이 지났다. 안나와 나는 여기 첫 겨울을 보낸 후 봄에 결혼했다. 서아는 이곳을 좋아했고 특히 그녀의 낡은 곰 인형 듀크와 노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는 서아에게 듀크와 웨인이라는 이름의 쌍둥이 동생을 낳아주었고 아이들은 이제 3살이고 온갖 장난을 치고 있다. 안나는 훌륭한 엄마였고 나는 우리가 서로를 찾은 것에 대해 매일 감사했다. 안나는 3개월 후에 출산 예정인 3번째 아이, 딸을 임신하고 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루이사로 짓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리조트는 더 큰 본관, 새로운 오두막, 포장된 통로, 그리고 더 많은 보트로 확장되었다. 부두는 더 넓어졌고 곳곳에 원주민 예술 작품이 있다. 듀크는 블룸과 헨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얻은 합의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업그레이드를 감독했다. 안나는 익명의 레스토랑이 자금을 지원한 자신의 새로운 고급 주방을 좋아했다. 몇몇 후원자들의 관대함 덕분에 우리는 위성 통신 시스템과 태양열 발전을 갖추게 되었다. 리조트는 이제 인기 있는 날짜에는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로 연중 내내 예약이 꽉 차 있으며 웹사이트가 약속했던 그대로다. 쌍둥이가 태어난 후 부모님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서희가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여전히 집행유예 중인 아버지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듀크는 1년 전에 사망했고 모든 재산을 안나와 나에게 남겼다. 우리는 그의 유골을 공원의 벤치 옆에 있는 루이스의 유골과 함께 묻었다. 우리는 자주 그 언덕을 방문했고